구체적으로 상상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작은 성공을 습관화하면 큰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 라는 뻔한 자기계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뻔하고 당연한 소리라서 이제는 좀 질리게 됐습니다. 저게 좋은 말인 거 누가 모르나요? 초등학생도 알 거예요. 근데 제가 15년 동안 뇌과학 연구를 한 정신과 의사의 책을 읽게 되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의 과학적 근거를 찾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왜 명확한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지 과학적인 이유를 알려주거든요.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게 되면은 막연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겁니다. 자, 가보시죠. 가장 먼저 신경세포 사이에 시냅스라는 아주 짧은 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다 제끼겠습니다. 책에서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뇌내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어렵다고요? 하지만 이거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자기계발을 하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도파민이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실제로 50여 가지가 있지만 이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멜로토닌, 아세틸콜린, 엔도르핀을 소개해줍니다. 7개죠. 아, 어렵다 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 목표 달성에 사용할 도파민만 소개하겠습니다. 도파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복물질입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쾌감을 주는 거죠. 욕구가 충족되었거나 충족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활성화됩니다. 저자가 소개하는 도파민은 이렇습니다. 도파민은 목표를 달성할 때 분비된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서 해냈다 라는 성취감을 느끼면 그때 도파민이 분비되며 우리는 행복해졌는다. 참고로 도파민은 목표나 계획을 세울 때부터 분비된다. 목표를 세울 때 마음이 들뜨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도파민은 무언가 얻거나 성취할 때만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로서는 조금 놀랐습니다. 성취를 하기 위한 목표를 세울 때부터 행복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도파민을 활용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행복물질 도파민이 팡팡 나오는 목표 달성 7단계 순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 둘째, 목표를 이룬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셋째, 목표를 자주 확인한다. 넷째, 즐겁게 실행한다. 다섯째,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에게 상을 준다. 여섯째, 즉시 더 높은 목표를 새롭게 세운다. 일곱 번째, 1에서 6단계를 반복한다. 또 뻔한 목표 달성법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7단계 속에서 도파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다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금방 해결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나는 저 순서로 하면 도파민이 분비돼서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구나를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또 까먹고 작심삼일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지만요. 1단계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 인간은 목표를 설정했을 때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두 가지 경우에 도파민이 분비된다.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행운이 굴러 들어오면 당연히 기쁠 테지만 도파민은 나오지 않는다. 도파민은 스스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거나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면 그때 다시 도파민이 나온다. 명확한 목표를 세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큰 목표만 있을 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워서 목표 달성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엄청나게 큰 목표를 세우셨다면 그 목표를 몇 달이나 몇 주 안에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로 나눠보세요. 그렇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대체하기만 해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면서 도파민이 오랫동안 분비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목표만 1년 내내 생각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도파민이 끊기게 되는 거죠. 오늘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면서 도파민을 한 번 분비하고 그 작은 목표를 이룰 때 2번 분비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2단계. 목표를 이룬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나왔죠?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말. 근데 이 말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라고 해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상상을 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면서 성공 확률을 높이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최대한 명확하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해요.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꿈이 아니라 공상에 그치는 거죠.
간단한 예부터 들어보면은 하늘을 날고 싶다는 목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도파민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키우는 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구독자 1000명이 됐나, 유튜브 수익 신청을 하고 성공한 나, 실버 버튼을 들고 환호하고 있는 나의 모습, 유튜브 수익으로 월 300을 달성해서 소고기 사 먹으러 가는 나, 유튜브 편집 강의로 수십 명 앞에서 알려주고 있는 나, 유튜브 강의 수익으로 스튜디오를 오픈하게 된 나, 스튜디오 예약이 가득 차서 2호점, 3호점으로 늘려가는 나. 이렇게 진짜 상상만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도 이걸 얘기하면서 이게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구나 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하니까요. 자신만의 기쁜 모습을 볼 수 있는 목표를 상상해 봅시다. 다음 3단계입니다. 목표를 자주 확인한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언제든 볼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 놓아야 한다. 틈날 때마다 목표를 확인하자. 그리고 그때마다 목표를 이룬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히히 웃어보자. 그렇게 해야 도파민이라는 의욕이 보급된다. 책 저자는 동기부여를 자동차의 휘발유 보충이라고 비유하는데요. 장거리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 출발하기 전 주유소에서 충전하고 가는 길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충전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목표 달성이라는 여행을 떠나면서 중간중간마다 목표를 눈으로 보게 되면 기분이 좋아져 히히 웃게 되고 도파민이라는 휘발유가 보충되는 겁니다. 저도 아까 말했던 유튜브로 성공하는 방법을 한 번씩 해봐야겠네요. 자, 이제 절반 왔습니다. 4단계. 즐겁게 실행한다. 의학적으로도 즐기면서 실행할 때 도파민이 팍팍 나온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쾌감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을 또 원하게 되고, 반면 불쾌한 자극을 받으면 그것을 피하려 한다. 장기적으로 하기 싫은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당하면 의욕이 전혀 솟아나지 않는다. 마지못해 하니까 당연히 성공할 수가 없다. 이걸 뭐를 예로 들어볼까요? 운동으로 해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어제보다 무거운 무게를 들면 또 기분이 좋습니다. 가수 김종국 형님 다들 아시죠? TV에 운동하는 장면에서 무거운 무게를 치면서 이렇게 외쳐요. 어우, 맛있다. 이게 즐기는 거죠. 근데 운동을 잘 안 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헬스장 가는 걸 극혐해요. 운동하러 출발하는 것부터 노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 자체도 이걸 왜 해야 되냐 하면서 지루한 노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스에 미친 사람들은 클럽보다 헬스클럽이 좋다고 해요. 그들을 비교했을 때 누가 운동으로 자신이 원하던 몸매를 쉽고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즐기는 자가 이루게 되는 거죠. 먼 길 오셨습니다. 5단계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에게 상을 준다. 목표를 달성하면 엄청나게 기뻐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상을 주자. 목표를 세울 때 1번, 목표를 달성했을 때 2번, 목표를 달성한 상을 받았을 때 3번, 총 3번의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프로야구 시즌 우승한 팀을 보면 샴페인 터트리면서 난리 칩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우승한 사실에 기쁨을 느끼고 축하 파티에서 기쁨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우승을 목표로 노력해야겠다면서 마음을 굳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뇌는 또 상을 받기 위해서 도파민을 방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해둔 작은 목표들이 있다면 달성할 때마다 어떤 보상을 줄지 정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뭔가 주고 싶은 상이 명확하게 잘 떠오르지 않으시다면 책 저자는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맛집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벌써 끝이 보이네요. 6단계입니다. 즉시 더 높은 목표를 새롭게 세운다.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면 현재 상태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도파민 분비가 멈춘다. 그러면 현상 유지는커녕 성과가 점점 떨어진다. 책에서 얘기하기를 목표 달성을 기뻐하는 것과 만족하는 것은 동의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 된다고 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동기를 잃기 쉽다.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해서 더 올라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금메달을 획득해도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이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이라 일본 유도 선수가 예시로 나오는데요. 저는 한국인이니까 한국 선수를 예를 들겠습니다. 세계적인 선수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있죠. 김연아 선수입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세계적인 선수죠. 김연아 선수님은 한 번의 금메달을 따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번 더 나은 점수를 위해 노력했고 출전한 모든 국내외 대회에서 3위 안에 드는 올포디움 소유자가 됩니다. 0607 시즌부터 13, 14 시즌까지 10여 년간 유지한 거죠. 소위 4대 주요 국제대회라고 불리는
올림픽, 세계선수권, 4대륙 선수권, 그랑프리 파이널을 모두 제패했습니다. 이 4개 메이저 대회가 생긴 이래로 모두 제패한 여자 싱글 선수는 김연아가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신기록을 11회나 갈아치웁니다. 도파민은 항상 더 힘든 목표를 세웠을 때 분비가 되면서 강력한 동기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매번 완벽한 무대를 보여준 김연아 선수이지만 이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목표로 하면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운 거죠. 항상 더 힘든 목표를 지속적으로 세우는 것이 도파민 강화 학습 사이클을 작동시키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성공 법칙이 되는 거죠. 내가 이뤘던 목표에 만족해버리고 더 힘든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도파민은 더 이상 안 나오게 됩니다. 뇌는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항상 도파민을 더 많이 추구합니다. 더 높은 목표를 세우는 것만이 도파민이 지속적으로 분비되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7단계는 간단합니다. 앞에서 알게 된 도파민을 활용한 목표 달성하는 방법 1에서 6단계를 반복하는 겁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목표를 달성하면 쾌감을 얻는다. 그 뒤 더 어려운 목표를 세운다. 그 목표도 달성하면 더 큰 쾌감을 얻는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그렇게 우리는 도파민을 효율적으로 분비시키며 성장이라는 계단을 오르게 됩니다. 새로운 연구, 새로운 도전을 하며 우리 뇌는 점점 진화하게 되고 질과 양 모두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성장과 자아 실현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얘기 드린 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의 과학적 근거를 찾게 되셨나요? 그리도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왜 구체적으로 상상하라고 하고 왜 명확한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나요? 우리는 오늘 이 지식을 통해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계획을 점검하거나 앞으로 이뤄갈 목표와 실천들에 대해서 도파민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목표를 향한 여행이 멈추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함께 도파민을 찾으러 가보시죠. 수고했습니다.